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딱 사흘 버티다가 치킨을 시킨 경험. 아니면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멈춰주지 않았던 경험.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어쩔 수 없어. 본능이야, 본능. 오늘 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능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게요. 퇴근 후 소파에 누운 다음 폰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사라집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모임에 또 나가고 말이 상처가 될 걸 알면서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만의 문제일까요? 이건 아주 오래된 힘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이름이 바로 본능, 동물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본능을 2가지 방식으로 잘못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능을 핑계로 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고 이건 본능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본능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참고 참다가 더 크게 터지는 것. 오늘은 그 2가지 함정을 모두 벗어나는 3번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구 생명의 여정을 따라가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침팬지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1.2%입니다. 98.8%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해 온 과정에서 그 동물이 가진 본능의 코드들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본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 미국 심리학자가 이것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자고 숨 쉬어야 하는 사는데 필요한 생존 본능의 욕구죠.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던 성 본능의 욕구, 그리고 내 새끼를, 내 사람을 붙들고 싶은 힘, 애착 본능의 욕구가 있고요. 내 공간, 내 무리, 내 경계를 주장하는 영역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권력 본능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낯설지 않죠?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동물도 이 본능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 본능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뇌입니다. 인간의 전두엽,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이 부분이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해 있어요. 이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신, 그리고 의식과 관념입니다. 동물은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죠. 배고프면 먹고, 짝을 만나면 짝짓기 하고, 영역이 침범되면 싸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이 의식의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능은 의식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온다. 자, 보세요. 같은 식욕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고기가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야채 위주로 차려야 만족합니다. 하루 한 끼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본능인데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본능은 어떨까요? 상대를 인격체로 먼저 보는 사람과 성적 대상으로 먼저 보는 사람은 같은 만남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겠죠. 애착 본능도 그렇습니다. 포유류가 새끼를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애착이 본격적으로 깊어졌어요. 파충류는 알을 모래에 낳고 떠납니다. 100개 낳으면 한두 개만 살아남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악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악어는 파충류인데 알을 낳고 한동안 지킵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 거친 이빨 사이에 새끼를 물고 물가까지 데려다 줍니다. 단순히 파충류라 애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애착 본능을 갖고 있어도 그 애착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내가 내 안에 어떤 의식과 관념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애착은 사랑으로 꼽힙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애착은 집착이 되죠. 영역 본능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무리가 나를 지지하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본능도 마찬가지겠죠. 그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보느냐, 책임지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본능, 다른 의식,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극단적인 음식 집착으로 고통받고 계셨는데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계셨어요. 먹고 싶은 걸 참다가 어느 순간 폭식을 하고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악순환이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편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그런데 또 먹고 싶고 그런 제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식욕은 생존 본능이에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죠. 음식에 대한 의식이 죄책감과 결합되어 있으니 먹는 행위 전체가 고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에 대한 관념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먹는 것은 내 몸을 돌보는 행위다. 같은 식욕이지만 의식이 바뀌니까 먹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억누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다이어트. 힘이 훨씬 덜 들고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강을 돌로 막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지죠. 하지만 의식을 바꾸는 것은 강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흐르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안에 어떤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성본능인지, 애착인지, 영역인지, 권력인지, 그리고 그 본능이 내 안에 어떤 의식과 관념 위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대신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본능이 어떤 의식을 타고 드러나는 걸까? 하고 바라보면 훨씬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본능을 탓하지 마세요. 본능은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을 이어온 위대한 힘입니다. 그 힘을 다루는 열쇠는 본능 자체가 아니라 본능에 입혀진 의식에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일 수도, 누군가에 대한 집착일 수도,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본능 아래에 나는 어떤 의식과 관념을 갖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본능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다면 본능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꾸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이 올라올까?
내가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결과는 뭐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럼 더 나은 방식은 없나? 대안은 뭘까? 나를 보고 나를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본능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의식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